네, 이번에 이제 그 의료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의료인 몇 종입니까? 5종. 의치한 조간 이제 생각나시죠? 이런 분들이 의료인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격과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기관 장을 포함해서 이런 의료인들은 최선, 이거 항상 나옵니다.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를요, 이제 단편으로 보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구만. 뭐 잘못돼도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노력? 나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꿔보세요.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을 빨리 한 다음에 그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결과값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실수에 의한 뭐 의료 사고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지만은, 내가 최선을 처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판단으로 했는데도 결과 좋지 않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경제하고 이런 보건 경제하고 다른 거 설명을 이제 다른 과목에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병원 의원 갔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결과가 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감기 치료 받았는데 일주일도 안 나아요. 그럼 가서 따지실 거예요? 이거 뭐 거실러 주세요. 뭐야 이거 환불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도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건 경제와 좀 다른 점이죠. 아니 우리 엄마 고혈압 때문에 와서 혈압약 먹었는데 왜 뭐야 이거 완치 안 돼? 또 먹으라고요? 아 싫어요. 그러면 반품해 주세요. 약가? 그걸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참 이제 어려운 분야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린 지불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도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의무 기록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의료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의료 기록지, 진료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병원 측에서는 이것을 뭐 제시할 의무가 없다 하면서 그것을 나쁘게 표현해서 뭐 바꿔갖고 조작을 해더라도 알 수 없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공급자 측에서 잘못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요. 많이 이제 환자 편에 섰죠. 법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수유자 측으로. 자,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자, 이 문구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 다음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렇죠? 의료인 면허가 의치한 조 면허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면허에 해당되는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또 뭐냐면요, 이게 의무 중에서 환자의 권리가 있어요. 환자의 권리. 뭐 알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러면은 이 권리에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인, 공급자 측은 제공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경력이 혹시 선생님 어떤 거 전문인지,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환자들은 뭔가를 조금 더 자기네들도 수요자에 대한 역할을 좀 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자인 측인 병원 측도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좀 알 권리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양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면허증을 감히 면허 대여를 했다. 좀 말이 안 되죠? 내가 면허증 빌려줄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면허 대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면허를 줬으니까 너가 진찰해, 그 뜻보다는 이 면허를 이용해서 의료기관 개설을 한다든지 누가 했던 것처럼 명시를 한다든지 그거죠.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되게 되면은 취소 사유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책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맨 뒤에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있는데 거기에 뭐 5년에 5천, 뭐 7년에 얼마, 지금 또 새로 법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 책 앞에다 표기해. 예를 들어서 제 4조 사항 있잖아요. 그러면은 4 뭐뭐뭐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5년에 5천 이렇게 표기 한번 해보세요. 벌칙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걸 하면서 자기가 좀 정리가 잘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5년에 5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5년에 5천. 그러면 좀 알아들어 주셔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그 뭐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딱 갔는데 뭐 외모를 보고 100%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찰을 달게 돼 있어요. 명찰을 뭐라면은 의료인인지 의료인이면 의치한 간종이 뭔지 의사 어쩌고 그쵸? 치과의사 어쩌고 의사 김석환 치과의사 김석환 이렇게 써놓으란 얘기예요. 네? 간호사 김석환 이런 식으로요. 명찰 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료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습생도 그래요.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정말로 저기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실습생 누구 그렇죠? 실습생 김석환 이런 식으로 딱 써놓으란 얘기예요. 학생들에게도 그렇죠? 물론 지도 교수 하에 지도를 받고 있는데도 써놓으란 얘기예요. 환자가 딱 구분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제 환자가 딱 봤을 때 이제 서로 조심을 해야 되니까 실습생 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 건네면 실습생이 자기가 막 한다기보다는 지도를 받고 한다든지 같이 뭐 의료인과 함께 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무사 이렇게 따로 쓰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가끔 질문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인데 의치한 조간이랬어요. 의치한 조간.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로 따로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되면 여기 있는 모두들을 실습장 빼고는 보건의료인이라고 명칭은 합니다. 보건의료인이란 의료인, 의료기사 등 조무사, 안마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전부 다 보건의료인으로 통칭을 하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그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쓰는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적어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의료기사. 의료기사는 임박물작 치치예요. 임박물작 치치. 뭡니까? 임상병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자, 그래서 임박물작 치치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만 달아야 돼. 관계자는 전부 다 명찰을 다는 게 이제 그 의무이다. 다만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수술실 내에서라든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다뤄요. 이건 뭐 기본이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네요. 일회용. 여러분들 제가 옛날 얘기 좀 가끔 많이 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주사기가 뭘로 만들었었냐? 주사기 본 적 있죠? 동네 의원에서 주사 맞을 때 플라스틱이잖아요. 옛날에는 유리였어요. 유리로 두꺼운 주사 이렇게 있었다가 이거를 한번 쓰고 나서는 소독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에다 끓여갖고 다시 재사용하고 했었어요. 어땠을까요? 장점은 환경 파괴가 좀 줄긴 하겠죠. 플라스틱 막 저기 하니까. 근데 이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과정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평생 동안 끓여서 쓰고 소독한다고 쓰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작업자들도. 그 다음에 실수로 또 소독 잘못되게 되면 감염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유리잖아요.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유리가루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일회용 주사기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두세 번 썼다. 감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왜 쓸까요? 그렇죠. 주사기 값 좀 아끼겠다고. 우리 그런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회용 주사기를 한 번 사용해야 되는데 다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거 면허 취소입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갑니다. 면허 취소를 이것 때문에 위해가 가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보시고요. 자, 그림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좀 궁금해 하시는데 간병 사실 좀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증 질환도 있지만 장기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병간호입니까? 가족들이 보통 하죠. 배우자, 자녀, 부모. 그러면은 요즘 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뭐 6개월 한 달도 그렇죠. 일주일도 힘들어요.
주말에 시간 나서 누가 아픕니까?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병인을 많이 조금 이렇게 모시거든요. 간병인 이제 월급 물어봤더니 의료인 아니에요. 보건의료인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간병인 이게 집단 협회인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해요. 근데 뭐 어떤 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 이쪽에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호받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 측은 이거죠. 그러면 병원 측에서 이거 책임을 져주던가 우리 보고 지금 직업을 간두고 우리 생활도 간두고 하란 얘기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병원 측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래요. 그러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24시간 케어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간병간호 통합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요. 보호자가 없더라도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우리 의료인들이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관찰을 하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병원 측에 대해서 어떤 많은 의료 인력도 이제 부담이 되고 하니까 국가가 제공을 좀 지원해주는 제도인 거죠. 지금 국공립병원부터 지금 시범사업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국가하고 어떤 이제 움직이는 실무자들하고 조금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드디어 의료인 면허가 나오네요. 의료인 면허 의치한 조간. 요거 설명을 제가 드리긴 하는데 이제 이게 있어요. 제가 의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의사면허 시험 국가시험을 보고 난 뒤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치과 의사는 치과의학 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 면허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으면 된다. 한의사는 한의과 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을 보고 난 뒤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조산사는 조산대학을 나온 아니죠? 아니에요. 조산대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간호사는요? 간호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난 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발급을 받으면 된다. 맞아요. 자, 같이. 조산사는 어떻게 되냐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 수습을 하고 난 뒤 자격을 얻으면 면허시험을 볼 자격이 얻어진다. 그 뒤 합격을 하고 장관한테 받으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습기관, 사실 이게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산부인과,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100건, 월 100건, 한 달에 100건 이상 분만 건수가 있는 병원 중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난 뒤 자격 요건을 얻고 난 다음에 조산사 면허를 응시 된다. 사실 이제 조산사가 많이 지금 수요자가 취득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논의는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아닌가요? 예, 책 보시면 또 나오니까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05년 입학 때부터는 전문의과대학원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저는 학사거든요. 6년제지 않습니까? 6년제. 의학대학원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면허시험을 보고 난 뒤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아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치의학 석사 또는 박사,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 예정자가 또는 졸업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장관한테 받으면 된다. 이 셋 다 마찬가지예요. 한의과 대학도. 그 다음에 간호사는 대학원, 이 세 가지만 이제 대학원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나 추가가 됐어요. 2005년 입학생부터, 2005년 6년부터. 자,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헷갈려 하시니까 학사, 석박사, 그 다음에 외국대학.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 그날의 면허를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오고 난 뒤 우리나라의 예비 시험을 보고 합격한 뒤 면허 시험에 합격해도 인정이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뒤 그 나라에서 면허를 취득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비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난 뒤 면허 시험에 합격해도 된다 이거예요. 조건은. 참고로 의과하고 치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 있어요. 외국 대학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한의 대학은 없을 겁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예문도 좀 설명을 드려요. 우리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거기 가면 이제 가끔 가는 슈퍼가 있어요. 가면은 삼겹살도 팔고 뭐 기타 등도 팔고 가끔 이제 사러 갔는데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니까 어서 와요 뭐 이래요. 갖고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주시고 좀 그거 가져가 그러다가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은 자식 얘기 말고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나름 뭐 저기 저기 아드님 뭐 어떻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저기 중국 갔어. 중국 거기 뭐 중의학 하고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세요? 중의학을 거기서 중의학 면허 따갖고 올 거예요. 그러세요? 공부 많이 하셨겠네. 그 학비 되기도 힘들 텐데. 뭐 한 달에 300씩 막 보내고 그래. 괜찮아. 우리 아들 중의사 될 거야. 사실 이제 이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갖다 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슈퍼 아저씨한테 해갖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중의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그게 면허가 되는지 모르겠네. 괜찮아. 곧 바뀔 거야. 될 거야. 곧 돼. 우리 아들 돼. 안녕히 계세요. 1년 뒤 또 그 슈퍼 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뭐 이렇게. 네, 그 또 아들 얘기 또 나오죠. 아드님은 이제 이번에 곧 졸업해. 시험 봐 이제 시험 볼 거. 그러세요. 예. 근데 그게 또 말하면 이제 아버지 상처 입으시니까. 예. 꼭 1년에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왔네요. 뭐 어서와요. 아드님 근데 이제 그 아저씨 표정이 바뀌었어. 예, 뭐 그냥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요.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해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상관없어요. 학비를 내고 달러를 내던 뭐 앵화를 내던 상관없어요. 자유예요. 그럼 다 개방됐어요. 하지만 이건 알았어야지. 아니면 알려줬어야죠. 그 중국이 뭐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학비 내고 다니겠다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 사람 외국인이잖아요. 다니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만 알고 계세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가 그 나라의 면허를 따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면허 시험. 근데 이건 예비 시험이 없어요. 조산사와 간호사는 없어.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조산사 면허 시험 보면 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거 문제 좀 조리 있게 잘 내면 가끔 틀리시더라고요. 연습 문제 좀 잘 보세요. 간호사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8조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뭐냐면은 이제 면허를 볼 수 없는 자, 그리고 면허를 받더라도 만약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취소를 해버린다 그 얘기죠.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4호, 금고 이상형. 네, 설명을 드릴게요. 말 어려워하시니까. 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시대마다 사람들 인식마다 어떻게 조금은 불분명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보기로 많이 나오고 법도 종종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병처럼 아주 그냥 책을 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300년간 연구한 것을 3분 만에 전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OX 퀴즈예요. 제가 쓴 사람은 면허를 의료인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신지체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의료인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정신지체자. 그다음 마약 중독자, 신체 지체자. 돼요? 향정신성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대답을 하세요. 나 안 들린다고 그냥 에이 뭐 대답도 안 하고. 양방향 아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피성년 후견. 아 여기 다 나와있네. 괜히 먼저 해갖고. 그 다음에 농자, 아자, 맹자. 농자는 뭐냐면 농아, 말을 못하는. 아자는 귀가 안 들리는. 맹자는 블라인드, 그렇죠? 맹인. 사실 이쪽에 쓰려고 했던 것은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자고 이쪽은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헷갈려요? 정신지체자는 지체됐다. 바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10살 때면 10살 때 할 수 있는 놀이, 20살이면 20살의 놀이, 어떤 그런 정신적 성숙 향상이 있는데 30살, 40살 됐었어도 애들하고 구슬치기나 하고 하려고 그러고 동네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KCD 보다 보면은 IQ 70 이하는 이거 나와 있어요. 정신지체자. 그 질병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정신지체자가 정신질환은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시험 못 보겠던 건 뭐냐면은 인권 유린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뭐 여러분들처럼 괜찮은 학생들도 뭐 이제 뭐 우리나라 0.1%들이 막 의사 면허 시험 보고 막 이렇게 뭐 몰리는데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험 보고 말고 입학하고 말고는 자유지. 그거 갖다가 시험 보지 말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권 유린이니까. 그래서 정신지체자가 됐더라도 시험을 보든 말든 그것은 국가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체 지체자. 아 신체가 불편할 뿐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을 보겠다는데. 합격했어요. 의료행위를 하고만 하는 건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죠? 미성년자. 있어요. 미성년자가 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진료하는데 환자 가고 안 가고는 자유예요. 하지만 박탈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보이고 안 보이고